2013년도 2번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장점에 관해서 옳은 것만 고르라는 거죠. 기획에 틀린 점은 원인을 절대 해결 중심으로 파지 않아요. 자, 니은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디귿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합니다. 리을에 내담자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뭐예요? 고객형, 불만형. 다시 이거 처음부터 할게요. 자, 2013년도 풀어볼게요. 2013년도 2번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의 장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기획에 틀린 점은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원인을 절대 파악하지 않아요. 원인이라는 글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그동안 효과가 있었던 해결책을 찾게 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디귿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유발합니다. 리을에 내담자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상담 목표와 기법을 달리함으로써 상담 효과를 높이는데 세 가지 유형 뭐가 있나요? 고객형, 그 다음에 불평형, 그 다음에 방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자, 미음에 성취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성공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가 되니까 작은 변화 굉장히 좋은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결 상담에서, 해결 중심 상담에서. 자, 이제 세 가지 유형 얘기 이제 해야 되겠죠. 고객형, 불평형, 방문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식 얘기를 할게요. 문제인식. 고객형은 나한테 문제 있어 없어? 나한테 문제 있어. 나한테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방문형은 문제인식 없습니다. 불평형은 뭘까요? 그럼 O, X, 얘는 세모예요? 불평형은 문제인식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남에게 있어. 그래서 문제인식은 있어. but 어디에 있어? 남한테 있어. 남 문제 없어. 남 문제 없어. 남한테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먼저 할까요? 자, 그러면 고객형은 이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고요. 불평형인 내담자에서는 심리적인 위로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치 문제 있는데 네 문제 아니지. 알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위로랑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네 문제 아닌 거 알아. 심리적 위로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 난 문제 없는데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거든. 예를 드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우리 언니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우리 집이 되게 만신창이야. 언니 때문에. 사실은 나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좀 위로해줘.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언니 때문에 우리 집 너무 지금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위로와 지지를 얘가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형인 같은 경우에는 똑똑 왜 방문했어요? 왜 방문하셨어요? 뭐냐면 왜 방문하셨어요? 담임선생님이 가라고 해서요. 저는 얼마나 없었는데 담임선생님이 가라고 하네요. 교장선생님이 가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얘는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없는데 주로 담임교사가 보내서 오죠. 그래서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이고 담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내서 왔다고 합니다. 보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비행 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를 갈게요. 얘는 과제가 고객형은 지가 문제 있어 왔어요. 제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상담하러 왔어요. 왜 이렇게 문제 있어서 지가 상담하려고 변하려고 하는 오네한테는 어떻게 해요? 과제를 좀
이 과제 종류 중에 제가 말할 과제 종류 중에는 제일 센 걸로 그래 넣으면 행동하는 과제 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목표를 협의하고 목표에 맞게 과제를 부여할게. 너가 변하려고 하니까. 자, 불평형은 제가 말했죠? 우리 집이 만신창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만신창인데 난 잘못이 없어요. 아마도 언니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 상담자가 뭐라고 할까요? 과연 그게 진짜 언니 때문인지 한번 가족 상태를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가족 상호작용을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관찰 과제를 주고요. 또 한번 굉장히 생각 많이 해보세요. 정말 언니 때문인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해서 생각 과제를 주는데 같은 말로 심사숙고 과제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형 과제가 있습니다. 얘는 관찰형 과제고요. 방문형은 지금 어떤 애예요? 담임선생님이 보내서 와서 비자발이라서 과제 줘봤자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과제 안 주고 어머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게 어디야. 와줘서 고마워요. 칭찬만 셀이 해줍니다. 칭찬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또 과제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외워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얘부터 먼저 출발해 볼까요? 여기 불평형이죠. 불치고 관치고 관은 똑같아요. 이제 생을 할 건지 심을 할 건지 그걸 약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다 돼. 그죠? 다 됩니다. 일단 전 종교가 없어요. 전 종교가 없는데 갑자기 불관생심 이렇게 하니까 전 그냥 불교가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과제라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형 말고 생각과제라고 외울 거면은 생불,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를 생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불 관찰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고 또 아니야 나는 심사숙고형 과제가 너무 유명해서 나는 심사숙고형 과제로 갈 거야. 그렇게 외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심 있는 불, 관심 있는 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불, 관심 불 아니면 불관심, 불관심이 훨씬 더 늦게 좋겠네. 불관심, 불교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불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외우기로 했냐면 바로 이제 이 고객형 때문인데요. 자, 이 고객형은 어떻게 해요? 행동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도 잘 몰라요. 그죠? 난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처가 살아있을 때 옛날에 그 인도의 왕자로 알고 있는데 고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행을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되게 많이 했다. 하고 어차피 쟨 과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고행을 해볼까 해 라고 외워두시면 딱 외워지겠죠. 고객형 행동과제. 그럼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26번 경험적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걸로 하고 별로 하나도 안 어렵네요. 딴 거는 다 이상한 얘기니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다 다른 얘기네요. 어쨌든 뭐 4번만 봅시다. 자존감을 높이고 선택권을 갖게 해서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형으로 만든다. 여기 지금 가족규칙이 빠졌죠? 뭐였어요? 햄버거가 자존감, 세트 메뉴, 사티어, 세트 메뉴, 외교를 했죠. 자존감이 햄버거, 우콜라, 우, 의사소통. 그 다음에 좌감티, 감티에 가를 따서 가족규칙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4번에 요거는 경험적 가족 상담이 맞고 5번은 뭐예요? 증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체하고 대안적 이야기를 구축한다. 아까 말했죠? 사회에서 말하는 얘기는 다 집어치워. 나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독특한 사람이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거야 하는 게 이야기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고 뭐예요?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사고. 아까 그래서 자아 분화가 뭐다? 개인 내에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나와 타인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다세대 가족 상담. 이번에 예외 상황을 찾아서
문제가 없었던 상황의 예외성을 찾죠.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관대한 척에게 얘기해봐 라고 해서 그 얘기의 예자가 예외 질문. 그래서 요거는 해결 중심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에 가족 구성원의 비효율적인 문제 시도로 이거는 정말 뭐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도 없어서 안 볼래요 그냥. 자 2014년에 27번 가족 상담에서 기능적인 가족을 표현한 것을 찾는 거죠. 아까 또 그런데 지웠네. 아까 민우친 할 때 신나게 그려놨더니. 자 1층, 2층, 3층 아까 층층마다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1층에 있어야 되는 애들은 누구예요? 자녀 1, 자녀 2인데 이 둘이가 협력관계, 친한관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우치는 요렇게 끊는 게 명확하다 그랬죠. 요렇게 끊는 게 명확하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좀 더 굵직굵직하게 떨어져 있는 건 명확한 선입니다. 자, 명확하게 자 2층엔 누가 올라간다? 2층에는 부모님이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 2층의 부모님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 아빠, 엄마도 서로 사랑의 동반자, 협력관계가 되는 게 되겠죠. 여기는 아들 하나밖에 없네. 그쵸?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자 4번은 엄마 아빠랑 협력은 되어 있는데 딸 아들이랑 서로 경직된 사이고요. 한 줄밖에 없으니까 경직된 사이고 또 엄마 아빠랑 딸 아들이랑 다 소원하네요. 그쵸? 그다음에 2번은 엄마 아빠랑 서로 갈등 관계 있죠. 서로 갈등 관계 있고 엄마가 딸한테 이거 화살표가 오해하는 거죠. 오해 연합.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지. 니네 애비가 뭐 어쩌고 그러니까 니네 애비는 시어머니가 말이구나. 니네 아빠가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들은 3번에 서로 융합되어 있고 이제 연합 이거 괄고리가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연합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내 편이지? 이렇게 엄마랑 같은 편 돼가지고 아빠 무찌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경직되어 있죠. 5번은 아들이랑 엄마도 소원한 관계고 아들은 학교를 안 가요. 자, 2013년도에 28번. 자,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족상담 이론에 관해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게 기출에 다음 해년도에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먼저 할게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거 적어놓은 거 그냥 저 나중에 기출에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거 보고 생각해보세요. 사회 구성주의가 나와서 이제 해야겠어요. 1차적 사이버 네틱스론이 있고요. 2차 사이버 네틱스가 있습니다. 론은 필요 없고. 일단 제가 좀 순간 생각했는데 학자를 먼저 나열하는 게 낫겠어요. 자, 보웬의 다세대 보웬 학자를 적지 말고 이론을 적읍시다. 다세대 이론, 보웬의 다세대 이론, 다세대 가족 상담. 그다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 그다음에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그다음에 헤일리, 그렇죠? 헤일리와 메더네스라고 할까요? 이제 발음을 좀 더 세련되게. 헤일리와 메더네스. MRI, 그렇죠? 멘탈 리서치 인스티튜트요.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밀란 모델이 있습니다. 밀라노 같은 거예요. 자, 얘네가 옛날에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꼰대, 좋게 말하면 뭐 보수 이런 느낌입니다. 자, 보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진보가 나타납니다. 진보. 그다음에 2차 사이버네틱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포스트 뭐뭐 후죠, 그쵸? 뭐뭐 후. 우리 PTSD, 포스트 트라우마
그 외상 후 스트레스, 그쵸? 외상 후 스트레스.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 포스트 트라우마 후라는 의미입니다. 포스트 현대, 현대가 되고 난 이후, 현대화가 되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가 말하기를 특히 이제 이 두 명, 내가 보기에 이 두 명이 하드캐리 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사티어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요 두 명이 하드캐리 했는데 요 두 명이 말합니다. 특히 미누치니. 야, 가족이란 말이야. 알죠? 꼰대처럼. 가족이란 말이야. 부모가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은 부모 말 딱 듣고 그치? 자식들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해서 저렇게 살면 다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부모란 말이다. 아빠가 딱 회사에서 벌어다 온 돈을 엄마가 딱 집에서 아빠가 벌어온 돈을 모아가지고 그치? 집에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게 가족이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얘네가 얘네 이제 대표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는 자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제 상담들이 있냐면 여기에는 해결 중심과 이야기 치료가 있어요. 이야기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얘네가 말합니다. 완전 꼰대. 이제 얘네한테 얘기해서 완전 꼰대 미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꼭 아빠만 돈 번다고 생각하냐? 그 영화 인턴이라고 아시나요? 영화 인턴이라고 그 나왔던 여자 이름 까먹었는데 옛날에 그 장발장에 나왔던 여자인데 앤 해서웨이 그쵸? 앤 해서웨이가 나왔던 그 남자 주인공도 할아버지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어쨌든 인턴이란 영화를 보면 그 여자가 엄청 유명한 그 여자 주인공이 엄청 유명한 CEO예요. 그쵸? 무슨 패션 사업을 했는지 뭔지 어쨌든 엄청 유명한 CEO인데 남편이 전업주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 이제 남편이 나중에 약간 그 남편이 전업주부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애기 데리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은 유치원에 다 온 사람들은 여기 얘네가 말하는 것처럼 다 엄마들이 유치원에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혼자 애를 데리고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다 이제 엄마들이랑 친해지면서 어머 거기 유치원 어때요? 거기 유치원 좋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수의 여자가 있고 남자 한 명 있으니까 약간 좀 외도할 수 있겠죠. 꼭 외도를 한다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거기 유치원에 어떤 아주 그 전업주부 다른 아줌마랑 바람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네의 관점에서는 그래 유치원에 애 데리고 가는 건 다 엄마들이지 누가 거기 아빠가 와 전업주부 누가 아빠가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얘네고 이제 얘네는 무슨 소리야 요즘에는 여자가 돈 잘 벌면 남자가 집에서 전업주부 한다고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엔 맨날 남자가 돈 벌어오고 남자가 가장이고 이런 거 아니야 요즘엔 둘 중에 한 명이 능력 있으면 여자가 돈 벌면 남자가 집에서 이거 가정생활 육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굉장히 독특하고 개인성이 있고 개인화가 되어 있는 개인화가 아니라 개별성, 독특성, 개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약간 그 이제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얘네는 약간 꼰대니까 야 내가 말이야 하면서 민우친이 야 내가 말이야 내가 권위자거든. 내가 가족 상담의 권위자라서 내가 딱 가족 보면 딱 구조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 구조 딱 조사 가지고 딱 제대로 만들어 놓지. 내가 누구? 나는 전문가. 그래서 여기는 상담자가 전문가고. 상담자가 전문가고 모든 가족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왜냐? 내가 가족 상담에 상담자인데 다세대는 보웬 얘기 들어야 되고 그쵸? 사티어 경험적은 사티어 얘기 들어야 되고 구조적은 미누친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헤일리 마다네스한테 상담 가면 헤일리 마다네스 얘기를 들어 좀 그쵸? 그리고 밀란 가면은 밀라노 팀 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상담자가 전문가고 여기가 상담자가 관찰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관찰자? 야 내가 우리나라 통계를 알잖아. 가족 통계를 알잖아. 나 굉장히 객관적인 관찰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또 뭐라 그래요? 꼰대 너무 싫어. 그쵸? 꼰대 너무 싫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는, 여자가 능력 있으면 돈도 벌어야 되고, 야, 가족마다 다 누가 돈 버는 거에 따라 다른데, 내가 어떻게 전문가야. 내 남자가 전문가지. 온 사람들이 다 전문가고, 온 가정마다 다 다른 게 요즘에 소품종? 다품종 대량 체제야, 그치? 다품종 대량 체제라서 가족의 품종이 엄청 여러 가지로 많아. 그래서 야,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전문가가 돼? 내가 세상의 가족 종류를 다 어떻게 알아? 내 남자가 전문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내 남자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내 남자가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 배울 때 이 이후로 뭐가 생겨요? 이 이후로 구성주의 사상이 세상에 생깁니다. 구성주의란 뭐야? 옛날에는 야, 내가 교사인데 이 내용 중요해. 이거 다 머리에 넣어 해가지고 주입식을 했는데 자, 구성주의가 되면 뭐예요?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유튜버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국영수 배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 배울 걸 구성합니다. 그쵸?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따로 수업하세요. 맞죠? 그쵸? 그런 것처럼. 자, 여기는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개성과 독특성 엄청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둘이가 1차, 2차 사이버네틱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자, 개인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의미의 세계는 어디예요? 사회구성주의. 선생님, 내가 공부할 거 내가 프로그램 짜요. 그쵸?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은 사회구성주의 맞고요. 니은 첫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 아까 말했잖아요. 민우진이. 내가 딱 가족 보면 각이 나온다니까. 이게 구조로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평가하는 건 누가? 내가 전문가니까 네 가족은 내가 평가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니은 1차 사이버네틱스가 되겠습니다. 디귿 체계는 사회적 역할이나 구조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 언어. 그래서 뭐예요? 언어, 이야기, 가족 상담이 내 얘기는 내가 써. 내 얘기는 내가 써.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데 연출자가 나인 거죠. 그쵸? 연출자가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연출자가 나인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의 가족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관점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내가 딱 보면 파악하잖아. 각당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1차 사이버네틱스인데 2차 사이버네틱스는 객관적 관찰자? 웃기지 마. 내 남자가 전문가면은 내 남자가 모든 가정이 다 개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사회구성주의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이 말하는 국영수 전 필요 없거든요. 국영수로 뭐 얼만큼 돈 벌려고 그래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컨텐츠만 딱 적으면 요즘에 유튜버로 국영수 아무리 쇠가 빠지게 잘해도 유튜버 잘 되면은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저 못 따라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으로 얘네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음의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아니라 내담자의 경험 세계를 재창조하는 과정에 설명해야 돼. 동반자, 사랑의 동반자, 사랑, 뭐지? 그 노래 중에 나의 동반자 그 있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동반자. 그래서 이 개성과 독특성을 살아간 내담자가 전문가니까 뭐예요? 상담자는 협력자, 동반자. 왜냐? 여기에 전문가는 내담자니까. 그래서 요 둘이 협력하고 동반해서 요거를 이끌어 나간다 라는 내용이 바로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인데 저기 아마 좀 있으면 기출에 나올 건데 그거 요걸로 퉁칠게요. 그 다음에 다 했죠? 다 했어요. 자, 이제 2013년도에 29번. 나는 자녀 문제로 상담실을 방문한 영수 어머니를 보혜내 가족상담 이론에 기초해서 상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문 상담교사가 적용한 기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교사가 묻습니다. 글쎄요. 어머니는 영수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셨나요? 라고. 이걸 하는 게 낫겠다. 그렇군요. 그러면 영수가 계속 게임만 하는데 어머니는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보엔의 과정 질문, 밀란의 순환 질문, 그 다음에 해결 중심의 관계성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기에 과정 질문이 있으니까 과정 질문으로 하고, 그 다음 나는 뭐예요? 나는 상담교사가 말하죠. 가족이 두 번째 줄에 함께 영수 할머님 댁을 방문해 보세요. 다녀오신 후에 어땠는지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라고 해서 자, 이 답은 코칭이 되겠고, 코칭은 상담자가 과제를 줘요. 과제를 가족에게 줍니다. 과제를 주고 피드백을 듣습니다. 영수 할머님 갔다 와서 어땠는지 피드백을 듣고 그 다음에 조언을 해주죠. 왜냐? 왜 이런 짓을 하냐? 아까 말했죠?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상담자가 전문가니까 내가 관찰한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해서 조언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어, 조언을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30번 맥골드리, 걸슨, 셀렌버거의 그림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만 고쳐서 써볼게요. 명호 아버지 관계를 한번 보면은, 명호는 이런 아버지가 두려워서 피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아버지와 명호는 관계는 적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 교육 문제로 명호 엄마와는 대화 없이 단절 관계로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맞고, 이 뭐예요? 아버지와 명호의 관계는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죠. 근데 왜 이번에 틀렸나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친밀이 끼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되면은 친밀 적대가 되잖아요. 친밀 적대. 근데 친밀한 거 없어. 그냥 적대 관계는 이렇게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앞에 거 안 읽고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박 교사가 제안한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의 삼각관계 자기분화,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과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어머니와 민지의 관계에 적용해서 설명할 것. 아까 한번 쫙 했을 때 그때 이거를 내가 봤어야 되는 건데 놓쳤어요. 삼각관계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안 쓸 건데, 삼각관계는 뭐예요? 엄마 아빠와 불안과 긴장이 올라가면 자녀 한 명을 끌어들이는 관계가 삼각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관계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정서적 문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또 다른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삼각관계입니다. 그래서 민지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녀를 끌어들여 민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비난의 넋두리를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삼각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아분화는 좋은 건데 우리는 아픈 아이들만 올 거니까 자아미분화라고 쓴다 했죠. 자아미분화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인 내적 측면에는 사고와 감정이 분리가 안 되는 거, 대인관계적 측면에는 자기와 타인의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결석이 잦아지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민지가 분리가 안 돼요. 자기와 타인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아 미분하죠.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과정은 민지 어머니의 분화 수준이 낮아서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이 낮은 민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며 미분화된 특징을 투사하며 민지는 더 미분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다세대 전수과정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제가 아까 본문을 안 읽었는데 상담 내용에서 셋, 여섯, 여덟, 맨 끝에 줄에서 위에 민지 어머니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어머니의 넋두리를 늘 듣고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지 어머니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어머니의 넋두리,
아버지, 어머니. 자, 어머니가 여기로 넋두리를 했습니다. 이 둘이 사이는 단절이라고 합시다. 단절이에요? 사이가 안 좋았고 자주 싸웠으니까 단절이 아니지, 그쵸? 자주 싸웠으니까 인간적으로 자주 싸우는 걸로 해줘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넋두리를 한 거예요, 그쵸? 삼각관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지 어머니가 또 누구한테 해? 민지한테 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니까 3세대, 다세대 전수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윤교사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와 상담할 때 척도 질문 기법을 적용하는 예를 한 가지만 제시하고 이 질문의 기대효과 사례와 연계시켜 두 가지만 설명할 것이라고 해서 척도 질문, 어머니가 민지 현재 결석 상태가 5점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몇 점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대효과는 구체적인 사고로 민지가 다음 주까지 얼만큼 출석해야 할지 지각하고 점검하도록 해준다. 그쵸? 지각하고 점검하게 해준다. 구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점수로 묻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시험 잘 칠 거예요? 잘 쳐야죠. 잘이란 게 뭐예요, 그쵸? 내 말은 이런 거죠. 시험 잘 칠 거예요? 네, 저는 시험 컷 라인에서 15점 정도 많이 받는 게 목표예요. 그죠? 근데 약간 컷 라인만 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컷 라인 1점 넘으면 위태롭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컷 라인에서 한 13점 정도 위로 올라간 거? 이런 게 약간 구체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 15점 이상 그냥 잘 친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고로 지각하고 점검하게 해준다. 이번에 민지 어머니에게 민지의 결석연에 대한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저는 컷라인보다 13점 이상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최 교사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가 상담할 때 긍정적 의미부여 기법을 적용하는 예를 한 가지만 제시하고 이 기법의 기대 효과를 사례와 연계시켜 두 가지만 설명할 것. 그래서 민지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대화를 더하게 만들려고 결석하고 집에 있는군요. 라고 하죠. 왜냐? 애가 막 아프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도 서로 대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담자가 말하면 기대효과로 상담자가 증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민지네 가족들이 진실로 자신들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민지와 민지 어머니, 민지 아버지의 저항이 줄어들고 자기 방어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효과 한두 개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렇게 끝내고 좀 이따 2014년도에서 문제 다시 봐요. 좀 이따 봐요.